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한 편의 작품이 돼서 독립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는데 삶이 녹아있는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지. 이번에 부산에서 자본과 시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온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산 다큐 디케이드 시간의 실천이라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동해대학교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소 영화학과 김희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의 1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획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오지필름 탁주조합 이렇게 세 개의 제작사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지나간 한 10년의 작품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가치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부산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다큐를 제작해 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부산 네. 독립 다큐멘터리 기획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화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모아놓고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세계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가 한 장단편 영화 다 합쳐서 한 60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극장에서 개봉된 작품들도 있고 좀 많이 알려진 작품도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획전은 그 10년의 시간 자체를 기록하고 다시 회고한다는 의미에서 좀 잘 소개되지 않았던 미개봉작 중심으로 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개봉작. 네. 그렇군요. 자, 독립 다큐라고 하면 사실 이 장르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시민분들이 좀 쉽고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독립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독립을 좀 자유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영화 만들면 이렇게 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재미난 소재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 자본의 제약 때문에 사실 만들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독립 다큐는 그런 것들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삶에 밀착돼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새 영화사들의 10년을 돌아본다고 하셨는데 네. 각 제작사마다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제일 뚜렷하게 일단 구별되는 건 오지 필름의 작품일 텐데요. 네. 그 이름에서도 이미 오지를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네. 오지까지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액티비즘 다큐라고 해서 현장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항상 달려가는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전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카메라 들고 달려가는 그런 현장의 영화를 만들어 왔고요. 네. 탁주조합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역사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역사적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공간에 대한 담겨있는 역사들을 추적하는 영화들인데요. 대체로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다분히 좀 그 시적인 영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가 어쩌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개인적인 가족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월요일 아침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내면을 끌어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다큐멘터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 그런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제작사가 색깔이 정말 확연히 구분이 되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탁주조합이래 가지고 술과 관련된 다큐를 찍으시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술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다큐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작사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장르가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종합해봤을 때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그 월요일 아침 오지 필름 탁주조합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감독들이라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도 다수 수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과 의미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들도 살펴보고 감독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 지역의 현실을 지역의 언어, 지역의 시선으로 기록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영화나 다른 매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 영화들을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산의 모습, 이 지역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현장성을 살릴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묘하게도 그 작동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일종의 위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획전이나 하면은 관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 관객들과 대화 시간은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습니까? 이제 영화 상영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작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다른 영화제 때나 이럴 때랑 차이가 있는 건 어쨌거나 이번 상영회가 10년을 회고하는 기념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10년이나 작업을 했느냐, 네. 더구나 다큐멘터리에 대한 작업을 10년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감독님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또 그리고 뭐랄까 자기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질문이 오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영화 관련 전문가들도 모여서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른 영화인들이 봤을 때 부산의 독립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던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제작사의 영화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특히 평론가들이라면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사의 의미도 살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을 지켜봤던 평론가들 이런 분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저희 기획한 저희들도 그랬지만 이분들도 이 세 개의 회사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작품 리스트도 대단히 막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다는 것에 일단 놀랬고요. 또 동시에 그 10년을 돌아보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처음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이 독립 다큐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의 시선과 달리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그때의 이런 행위들, 이런 작품들이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재평가하는 자리가 저희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획전이 내일까지 열린다고 들었는데 요 방송 들으시고 네.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상영회는 그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관에서 상영되고요. 오늘 내일까지 상영되니까 가시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노력,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독립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영화의 중심이 이제 극영화 중심으로 좀 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예. 지금 현재 보면 극영화는 제작비가 한 100억까지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큐는 그보다 낮은 제작비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 감독들의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부산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 시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의 다큐멘터리들이 이미 질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큐가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 지원책을 만들고 특히 지금까지 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배급 이런 부분, 특히 해외 배급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다큐멘터리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가 한국 영화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천만 영화라고 대표되는 그런 환상을 또 가지게 된 부분도 있어요. 예. 부산이 영화 산업 키우고 영화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저희도 어쩌면 이 천만 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화는 또 산업이지만 동시에 예술이고 문화이거든요. 특히 다큐멘터리가 말해주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영화들을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일대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소 영화학과 김희석 교수였습니다.